채박의 체온과 비움, 채채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아주 귀한 스님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정신과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세월호 사건 정말 누구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트라우마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초대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김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통 네네. 자기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네.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산에서 마운토닥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와 같이 이제 마음세상연구소, 마음건강센터, 그래서 약 20여 명의 치료사들이랑 같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트라우마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세팅이십니다. 네. 저희는 정신과 선생님이 되게 혼자서 네네. 이게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렇게 어떻게 큰 세팅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네. 우리 그 세팅을 한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이렇게 주로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 정신치료였어요.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펠로우를 마치고 주로 정신치료를 하는 세팅에서 한 2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세월호 때문에 이제 단원고에서 2년 동안 있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주로 잘 볼 수 있는 세팅을 만들고 싶어서 저 외에 의사 선생님 지금 3분이랑 그리고 이제 놀이치료사나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 약 20여 명,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잘 도와주려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금 2분, 그리고 각종 행정을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한 7분 정도 계십니다. 네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트라우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근데 네네. 트라우마에 관심이 있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뭐 제 인생도 세월호 전과 후로 사실 나눠진다고 할 정도거든요. 2014년에 이제 4월, 네, 사실 이제 5주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단원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로 2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 뒤로 이제 2년 가까이, 단원고 생존 학생들, 그리고 단원고의 많은 간접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트라우마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자꾸 불안하고 생각이 나고 그게 다였는데, 막상 재난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뭐 어떤 서포트,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인 그런 그룹들의 또 지지, 그리고 가족들,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산에 개원을 해서 이제 세월호 피해자들도 보고, 그리고 많은 이제 애도를 겪은 혹은 이제 각종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저를 굉장히 또 힘이 나게 하는 거는, 제가 세월호 때 단원고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랑 네트워크가 좀 생겨서요. 그런 기관들에서 정말 어려운 애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나 이런 데 노출된 아이들을 저희 기관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을 돕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동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그냥 오시는 환자분들하고만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난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사실 세월호 이야기를 하셨고 단원고등학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정말 그 사건 이후에 학교에 뛰어들어가셨고 거기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머무시면서 어떻게 보면 삶을 같이 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5년 가까이 이제 추적하고 같이 지내고 계신데요. 우리 세월호 아이들 어땠고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뭐 처음에 거기에서 일을 할 때에는, 단원고에서 일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저를 뭐 지지해주고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점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도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많이 힘들지 않니?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와 그들의 삶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나는 도대체 왜 지치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뭐 물론 제 마음으로는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근데 그런 것들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정말 그 되게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다들 아시는 세월호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생존자 75명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해서 80여 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삶을. 한 명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다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리워드입니다. 우리가 대체로는 그런 큰일을 겪고 나면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살고 있어요. 쉽든 쉽지 않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잘 살고 싶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을 지켜보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리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너도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도 4월이 되면 가끔 눈물이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제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친구들이 어떤 부분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강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살아있다 이런 말이 정말 네네.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건데, 네네. 제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네네. 트라우마 환자들 주로 많이 보시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네네. 것인데, 네네. 좀 또 치료하는 데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 보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단원고 이외에도 트라우마 환자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들을 보고 네. 선생님 환경에서 이제 진료를 네. 할 때 네네. 어떤 좀 보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게 가장 큰 보람이실 것 같으세요? 이제 저희 세팅에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는 거는, 사실은 국가에서 혹은 뭐 지역에서 여러 기관에서 아이들한테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지원을 해줄 때 이게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뭐 10회기, 15회기, 20회기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많은 트라우마, 뭐 그러니까 학대, 뭐 학교에서 왕따, 이런 여러 가지 복합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10회기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건 바뀌지가 않고, 왜냐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10회기 지원을 받으면 그게 끝나면 다른 지원을 또 가져다 줍니다.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한두 회기, 한두 달이 뜰 때에는 저희 센터에서 그걸 직접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70회기, 80회기 치료하고 있는 복합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가 3년 거의 가까이 되니까, 3년 가까이 되니까 애들이 때깔이 바뀌어요. 잘 아시잖아요. 환자들이 때깔이 바뀌고, 예전에는 진료실 오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애가 들어와서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이 정말,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 아이들 그 한 가족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몇 개 케이스를 평균을 내봤는데 대체로 5, 6개의 기관들을 컨택을 해서 지원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치료사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치료사, 그리고 의사, 가족치료사, 엄마 보는 사람, 또 걔 동생 보는 사람, 이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체로 뭐 대여섯 명의 선생님들이 대여섯 개의 기관과 컨택을 해서 팀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팀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과정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구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지원이 끊기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불평만 하고 네네. 안 해준다 이런 거 하고 뭐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보통인데 거기서 그런 어떤 세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함께 하는 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